자, 여러분, 우리 문제집 235페이지 보겠습니다. 235페이지 46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은 고려하지 않고요. 1번 지문 보니까요. 작년에는 시험 문제가 30회 시험은 이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그런 내용은 아예 그냥 문제를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과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만한 그런 내용은 아예 출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작년에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출제자가 이게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것을 출제를 하면, 그 관련된 걸 출제하면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막 달라지고 이런 것이 이제 복잡하고 잘못하면 또 오답 시비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것은 아예 그냥 그 문제를 피해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관련한 것이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수도권 전체로 퍼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한 것도 올해는 이제 물어볼 만한 한 이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그냥 피해 가지고 출제했지만 올해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떻든 간에 46번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몇 년 내 팔아야 돼요? 2년 내요. 꼭 해외 이주, 또 그다음에 1년 이상 국외 출국, 요거 나오면 반드시 출국일로부터요. 양도일이 아니에요. 출국일로부터 저 2년 내 팔았는지 꼭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3년이 되는 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2번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았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 의지에서 등기된 것으로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내가 미등기 양도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2번 옳고요. 3번 봅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6개월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그랬습니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요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요거 나오면 반드시 요거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6개월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또 4번입니다.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된다. 전부 과세한다. X라고 그랬죠? 자,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9억 초과했죠? 그러면 고가주택이라는 얘기고, 1세대 1주택이다. 비과세권 갖췄다. 자, 그랬을 때 양도책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고 9억까지는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책 전부가 비과세가 아니라 9억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9억 초과액은 과세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된다 틀렸습니다. 과세고요. 9억까지만 비과세고. 5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에 얼마요? 4분의 1, 4분의 1 이하야지. 3분의 1인 경우, 자, 틀렸습니다. 47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47번 문제 별표시하시고요. 올해 고가주택과 관련한 내용 원래 중요해요. 고가주택은 원래 중요한 데다가 올해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그렇고 관련한 내용들 반드시 올해 중요합니다. 현행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 양도항 시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하며, 여기 또 포인트가 있네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올해부터는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즉 양도차익과 장특공제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처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올해 이거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겸용주택이 있는데요.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 주거 2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주거 면적의 가격이 6억 원,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겸용주택 전부주택으로 볼 때, 주택 면적이 커서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이게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이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하니까 얼마예요? 10억. 자, 그래서 얘는 고가주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겸용주택 양도할 때 주거 면적이 주거 예면보다 커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그때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80%가 적용된다는데, 자, 지금 같으면 이게 이제 조금 불완전한 지문인 것이, 자, 우리가 장특공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요. 이따가 배우지만 2년 거주를 해야지만 24에서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 같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공제율을 24에서 80%까지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몇 년 거주? 2년 거주까지 해야 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건 빠져 있지만 그냥 출제자의 의도를 봐서 그냥 넘어갑니다. 자, 4번 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다가구택을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 가격이 실거래가의 9억 원을 초과했는지를 따져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5번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요? 아니지. 비과세 요건 갖췄을 때 1세대 1주택인데요. 1세대 1주택인데 얘가 예를 들어서 2년 보유를 했습니다.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2년 보유했고 비과세 요건은 이제 거주 요건이라든가 다른 요건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그랬을 때 실질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는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 9억 초과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고 9억까지는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비과세하고, 그래서 이제 안 분해 가지고 비과세되는 9억까지 부분 빼기 위해서 전체 양도차액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 분하는 거예요. 9억을 빼주는 이유는 9억까지 비과세니까. 이렇게 해서 안 분해 가지고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액은, 자,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1년 보유라고 할게요. 2년 보유를 못했어. 비과세권 못 갖췄어.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요 사례에서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2억이지 뭐. 전체 과세하니까 당연히 양도 차익은 얼마? 2억이고. 이렇게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하고? 비과세는 걸 빼기 위해서 안 분하는 거고, 비과세권을 못 갖추면 어떻게 하고? 양도차익은 2억이고요. 전체 과세하는 거니까 양도차익 2억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9억 초과액만 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전체 과세합니다. 넘어가시고요. 48번 문제 여러분 별표시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요 사례 문제를 통해서 이제 또 역시 고가주택과 관련한 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어떻게 고가주택을 취급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기에 거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은 이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건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다고 하고요. 양도를 현재 국내 소지에 등기된 1세대 1주택으로서 5년 보유한 주택이요. 자, 1세대 1주택이고 5년 보유했어요. 일단 다른 조건 고려 비과세권 충족했다고 문제에서 애초에 그랬으니까 비과세권 갖췄고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10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가주택이죠. 기준시가는 필요 없습니다. 실거래가액이 9억 초과했고 필요경비 6억이고 해당 과세기한 중 다른 양도자산 없고요. 비과세 가능합니까? 예? 아이고,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됩니다. 뭐예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가로 안에 고가주택 제외 이렇게 배웠잖아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예요. 다만 이제 과세가 되는데 양도차익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안 분 계산하는 거지. 비과세가 아니라 보다 과세입니다. 가능이 아니라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아유, 이거 이런 문제에서 지금 비과세, 자, 고가주택이 비과세 가능하다 그러면 열혈사제 시즌2에서 김남길이가 나와서 첫 회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런 드라마 안 보지. 김남길이도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거 비과세가 불가능입니다.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과세. 근데 다만 이제 과세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 분하는 것 뿐입니다. 2번 양도차익은 4억이라고 했는데, 자, 전체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전체 양도차익이 4억이고 10억에서 6억 빼서. 그 다음에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9억까지 비과세 되는 걸 빼기 위해서 안 분합니다.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자, 그래서 4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4천만 원이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4천만 원이고. 양도소득 금액은 2,40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특별 공제 계산할 때 여러분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 차익에다가요. 이 장기 보유특별 공제는 안분에서 구한 이 양도 차익에다가 바로 그냥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여기다가 바로 그냥 공제를 적용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이요? 8%씩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해요. 처음 잘 모르신 분은 지난 수랑 강의를 안 들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는 분은 이따 우리 다음 주에 또 오늘 이따가 배울 거니까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몇 년 보유했어요? 8%씩 적용하는데 몇 년? 5년. 5, 8, 40이요. 그러면 장특공제 공제율은 40%예요. 4천만 원에 40%니까 4, 4, 16 얼마입니까?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액은 1,600입니다. 그러면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4천에서 장특공제 1,600 빼는 얼마? 2,400만 원이 됩니다. 자, 2,400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좌우지간 깔아줘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기본공제 250 하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2,1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소득금액 2,400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4번 지문 과세표준은 2,400이 아니라 2,150만 원이고요. 세율은 60%가 아니라 요거 몇 년 보였어요? 2년 주택인데 1년 이상 보였으니까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2% 초과세율이요. 1년 이상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종합문제 뒤에 배운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가주택과 관련한 것을 어떻게 양도세에서 이렇게 하는지. 자,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세 과세인데, 자, 비과세권 갖췄더라도 과세인데 고가주택은 다만 장기 보유등재 구할 때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도 원래는 안분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안분 계산해야 되는? 법령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 일반적인 장특 공제액, 공제액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원래는 양도차익도 안분 계산했잖아요. 안분 계산한 것처럼 장기 보유등재도 원래 안분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번 결론이 똑같은지 볼게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이렇게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그냥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한 결론이나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적인 장특공제 구하고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한 거랑 결론이 어떤지 다른지 볼게요. 이 사례에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등재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차익이 아까 4억이었죠? 전체 양도차익 4억. 양도차익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요. 양도세 과세 1세주택은. 그래서 5년 보유했으니까 5, 8, 40, 40%입니다. 그러면 4억에 40%니까 4, 4, 16 얼마예요? 1억 6천만 원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안분해서 1억 6천에다가 안분해가지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이고 10분의 1이니까 1억 6천에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1,600만 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보세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별 공제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국 마이너스 고 이렇게 안분하는 거하고 결론하고 그냥 안분 계산해서 구한 양도책에다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에 8% 적용하는 거 결론이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바로 그냥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 양도책뿐만 아니라 장특공제액도 고가주택,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은 안분 계산한다는 거 아시고 다만 계산 문제 풀 때는 바로 그냥 안분해서 구한 양도책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해보세요. 결론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또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49번 문제는 작년 30회 문제예요. 작년 30회 문제가 몇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잘 안 나오던 부분에서 안 나오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깊게. 그래서 안 나오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서 작년에 기준시가에 관한 거라든가 농지와 관련한 깊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한 3문제 정도가 깊게 나왔고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작년 문제가 세법이 뭐 무난했다 이렇게 뭐 저 해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한 게 아니에요. 잘 안 나온다던 부분에서 나오는 게 어려운 거지 뭐. 그 사람들 잘 안 나온 부분에서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문제였습니다. 49번 문제 자 한번 편하게 보시면 돼요. 또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은 낮으니까 농지. 소득세법상 농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농지라는 것은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목이 3개 지목이에요. 목장용지는 없어요. 논, 밭, 과수원 3개 지목인데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여기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란 반드시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어야 한다. O, X? X입니다. 반드시 지적공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일 것을 요하지 않고요. 그냥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시소, 농도수로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2번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있는 농지역 환지예정지 아니고요.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에 얼마요? 4분의 1 이하이고 그잖아요.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으로 인한 농지의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반납하는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3번은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통작거리요.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경작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여러분요.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등을 말합니다. 그냥 농지 소재지라든가 이런데 거주하지 않고 자 내가 지방에 농지가 있는데요. 근데 나는 지금 거주하지 않고 거기 농지 소재지 거주하지 않고 내가 소유만 해요. 그럴 때 그 농지는 뭐가 되냐? 비사업용 토지가 되거든요. 비사업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농지 소재지의 30km 통작거리 이내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거주하고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고 있고요.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단 농지는 도시지역 외에 있으며 소유기간 중 제천과 작용의 변동이 없고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 없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4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단 소유기간 중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없다. 여러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농지인데 비사업용 토지입니까? 아니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데 틀렸습니다. 그게. 5번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판정은 소득세 법령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하게 한다. 당연하지. 이런 거는 실질과세원 직상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5번은 무조건 아닌 거고요. 그래서 1번도 자 확실하고 답이 아니고 2번도 우리가 교환불합리나 소득 비과세 요건 맨날 한 거고, 그래서 1번, 2번, 5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면 정답은 3번과 4번인데 4번이 딱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3번은 농지 소지에 거주하고 농사 짓고 있으니까 비싼 토지가 아닌 거고, 그래서 4번을 자 낯설었어도 4번은 상식적으로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처음 이렇게 보는 게 나와도 당할 필요 없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으로 문제를 보면요 거의 한 서너 개가 제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3번과 4번 중에서 4번을 골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237페이지 포인트 45 양도세 계산 구조는 우리가 핵심 요약을 또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핵심 요약을 좀 봅니다. 자, 200페이지 포인트 45번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별표 3개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고, 이 계산 과정, 계산 구조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양도세 계산 과정이 어려운 거고요. 또 시험 문제는 양도세 계산 구조, 계산 과정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거기 계산식이 나와 있지만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산 과정 이쪽에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과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쭉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외웠어요. 가, 필, 읊어보세요.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경리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소기과로 가라.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응용 문제, 계산 문제 또 등등 여러 가지 또 계산 순서를 묻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대처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자,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르고요.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양도차익과 계산 시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가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 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오고 103호 요거 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 올 때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랬을 때 계약서 갖고 와봐라 이럴 때 자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5천만 원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추계 방법으로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여러 번 물어봤죠?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느냐? 자, 이 추계 방법, 적용의 순서 알고 있는지요?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이거 없으면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이거 적용 순서 바꿀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순차로.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역시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을 적용하고 이거 적용할 수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은 예전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자, 그래서 매, 감, 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는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사실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추계 방법 어떻게 추계해서 적용하냐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매, 감, 환을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자, 또는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시험에서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느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면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인데, 콕 집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추계, 결정, 경정할 때 적용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이니까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시험에서 이거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계산구조 포인트 45번에서 계산구조 포인트 45 별표 3개고, 거기 계산식은 이미 우리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계산식은 가필, 차장, 소기과만 알면 되는 거죠. 과세표준 정해지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봅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실거래가액을. 근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기 순서로요. 취득가액도 원래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자, 확인이 안 된다. 추계해서 정합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그럴 때 돋보기 표시를 보니까 이따가 자세히 나오지만요,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자, 올해 2020년 개정세법인데 증축이 추가가 됐어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해서 취득한 후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데, 그럴 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자,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몇 프로? 5%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봅니다.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근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371 공제율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이 필요경비 산정 원리인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잖아요. 실지 취득한 가격을. 자,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이게 기타 필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따가 이제 문제 계속 나오지만, 시험에서 다음 중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에 이것도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거예요.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만약에 추계해서 정한다. 자, 그래서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이런 것들을 매감환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자산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자, 토지, 건물 같으면 자, 몇 프로요?
3%예요.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 3%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습니다. 1천분의 3, 0.3% 인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를 몇 프로요? 7%요. 나머지 애들은 다 몇 프로요? 1%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이렇게 높이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은 371입니다. 이렇게 자, 기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어떤 때 그러냐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이렇게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 등을 정할 때. 근데 특별히 여기를 잘 보세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거 두 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합계액보다 이 금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하고 두 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매매사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할 때는 자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가 좀 어려운 건데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그 얘기예요. 201페이지 기타 필요경비 맨 꼭대기 201페이지 요약. 자, 다시 볼게요. 기타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 합계액이고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각만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371 적용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자, 이거고 취득가액을 어떤 거로 하느냐? 취득가액 실거래 거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이고 이게 필요경비가 되는 거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예?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가필차 구했어요. 장특공제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비상용 토지 포함해서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한해서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자 10%부터 30%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적용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세 8%씩 적용해서 24%부터 80%까지 이렇게 확대 적용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가필 차장 소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공제에서 과세표준 구할 때 기본공제는 소득별로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자, 등기를 요하는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되고 자산의 종류, 보유한 관계없이. 자, 절 보셔야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애초부터 아니면 모르겠지만 등기를 요한 재산인데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만 빼놓고는 기본공제 구개자산이든 조정대상 내 다주택이든 보유기간 자산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는 질문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과세표준 결정됐어요. 가필차장 소개과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세율이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 이제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등기 여부나 보유기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요. 주택 및 조합원의 입주권도 또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기본 세율 우리가 소득세에서 기본 세율은 6에서 42%인데요. 거기에 10% 할증하고요.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은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16%부터 이게 16%부터 52%까지. 조정상지역 내 3주택은 26%부터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양가로 1번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미확인, 그 다음에 불인정의 경우에는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내감한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실거래가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동일기준 적용 원칙 말씀드렸고, 추계 결정에 의하는 경우에 매, 감, 환. 자, 매매사가의 감정가액이 어떤 건지 거기 나와 있고 3개월 내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환산 취득가액을 구합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환산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준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국세에서 뭐라고 합니까?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자,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흔히 합쳐서 우리가 그럴 때, 자, 국세에서 기준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작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편하게 봅니다.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무슨 적용비를 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개별 공시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도 되지만 토지 기준시가이기도 합니다.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자, 만약에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근 유사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보고 관할 세무상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개별 공시가가 공시 안 됐을 때는요. 건물 봅니다. 토지의 경우 참 죄송합니다. 지정지역의 경우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땅값이 전반적으로 3배 올랐다? 그럼 3배 이런 식으로 개별 공시가에. 자, 이렇게 하고,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했어요. 전국적으로 그 기준이 똑같아요. 근데 다만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별도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토지 건물을 일괄 평가한다. 무슨 얘기냐? 원래 상가는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평가해요. 근데 지정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평가한다. 기준시가를 정할 때 그런 거고요. 차이점이. 주택,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이거 실거래가를 정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어떤 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네.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자. 양가로 2번입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양가로 2번 보니까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은요,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서 양도수익의 총 수익금액입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한번 볼게요.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할 때 고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자, 첫 번째 게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한 경우 몇 줄이요? 같은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고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을 때는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지 양도한 가격을 봐서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실지 양도한 가액을 이렇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두 번째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특수관계 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했을 때는 상속증여세법 35조에 따라 해당 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거 처음에 나왔던 것만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원래 실지양도한 가액인데 이런 것을 실지양도한 가액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한번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입니다. 실거래가액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할 때, 자, 취득가액이 어떤 거냐? 매입가액이요. 내가 산 가격. 내가 옛날에 그거 3억 5천에 샀다. 3억 5천 산 가격. 거기다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공과금, 부대비용 이런 거 포함합니다. 또는 건설가액. 내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건설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 취득가액입니다. 플러스 표시 주의합니다. 작년에 이것도 신설된 건데 꼭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작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여기 포인트예요.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아까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실제 토지를 뺏어서 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득하고 어떤 사람은 팔게 되고 실제 토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만, 그냥 지도상으로 장부상으로만 면적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줄어든 사람한테는 종전보다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자, 그 조정금을 주고서 이렇게 하고, 조정금을 주고, 근데 공부상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조정금을 주고, 늘어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어떻게 한다? 징수합니다. 늘어난 면적만큼 이익이 생긴 거니까 조정금을 징수하고, 그럴 때 실제로 토지가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토지를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갖고 있다가 팔 때 나중에 양도세 계산 시에 이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이 조정금은 이 공부상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걸 갖다가 실제 토지를 취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의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장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정금을 부담한 것 뿐이니까 이때 이 자, 조정금은 취득가액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근데 아까 비과세에서 나왔던 것이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하고? 비과세하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요거 뭐하고? 요거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꼭 알아둡니다. 비교해서. 기억번입니다. 취득가액에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건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래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10년 후에도 딱 10억 원만 주면 안 되니까 이걸 갖게 주려고 하니까 거래대금 10억인데 10억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주기로 할 때 10년 후에도 10억 주면 안 되니까 갖게 주려고 하니까 뭐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하고 막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아래 1년에서 1 플러스 아래 n년을 곱하고 이래서 이게 10억 2천이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2천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이 현재가 차린 차금, 이것도 이자 액상대과 관련한 요 비용도 결국은 내고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내고 취득하기 때문에 현재가 차린 차금은 취득가액이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폐 없이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치세는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이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거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니은번입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이요. 시가초과액 요거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했어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한 것은 시가초과액은 이거 부당하게 계산됐기 때문에 시가초과액은 취득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부당행위 계산 특례할 때 이거 또 설명드린 건데 결론만 알아둡니다. 디귿번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이요. 자,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 화해 비용이 들었다. 그럼 이런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가로를 주의하셔야죠.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에 산입한 금액은요, 산입한 금액을 그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뭐라고 써놔요? 가로에다가 여러분이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소송 화해비용을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하고요.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리을번이요.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그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액 상당액이요. 네, 거래 대금이 3억인데 야 4년 동안 대금을 매달 나눠내자. 이자는 15% 붙여야지. 그때 이자도 내고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합니다. 근데 단 가로 내용도 체크입니다.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여러분 집 살 때 대출 받아 집 샀잖아요. 이렇다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한다니까. 하여튼 현금 부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5억 10억 막 그냥 현금으로 계좌에 있는 돈으로 탁탁 집을 사고, 다 그런 분들만 계셔가지고 저처럼 소민은 잘 모를 것. 이해가 잘 안 되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출금이자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고요. 미음번입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각액 등의 금액이요. 요거 미음번도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보유할 때 상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근데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를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하는 금액만 포함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시험에 또 몇 번 나왔습니다. 3번 기타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에 의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어떤 게 자본적 지출액이냐? 자본적 지출액은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내용연수, 수명 연장 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한 소송 화해 비용 등의 금액, 또 용도 변경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래서 이런 것들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그러면 좋아지고 나아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포함하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도로 시설 비용 이런 것들. 그래서 내 토지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니까 다 포함합니다.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 없어서 도로 시설하고 이런 것들. 도장 비용 같은 근데 수익적 지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현상 유지, 능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수익적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하는 개념으로 도장 비용, 도장 파는 비용 아니고 페인트 칠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 방수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전구 교체 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도장 비용이요, 페인트 지저분했는데요, 페인트를 건물을 싹 칠하게 되면 새 건물처럼 보이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페인트 멀쩡했잖아요. 깨끗했잖아요. 근데 지저분해지니까 다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천정에 여러분들이 상가를 주택을 분양받아서 청운의 꿈을 안고 문을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줄줄 샜어요, 안 샜어요? 안 샜잖아요. 샜다 하면 난리 나는 거지. 안 샜는데 나중에 배관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고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도배장판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하지 않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양도 직접 비용이요. A번 보니까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자,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신고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 수수료,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이런 것들. 양도 직접 비용이죠. 이번에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물론 이제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 안 해요. 잠깐 여러분 보시면 양도 간접 비용 있잖아요. 양도 간접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양도 간접 비용이요. 자,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양도 간접 비용이요. 간접 비용. 양도 간접 비용 그러면 직접 비용만 포함하지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는데 양도 간접 비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접대비랑 접대비 또 그다음에 이사 비용 또 그다음에 뭐
매매계약 해제 시 뭐 위약금,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뭐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양도 간접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20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3페이지 봅니다. B번에 보니까요.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및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담으로 발생하는 매각자손, 이거 채권 매각자손이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거 매입하자마자 바로 만기 전에 팔아요. 그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보다 낮게 팔고 속증 와리깡 비용 발생하죠. 이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채권 매각 자손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단 가로 안에 금융기관 외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요.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적격 증빙도 시험에 2번 나왔네요. 28에 29에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요거만 인정되는데 지금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고,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표에다가 별표시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쫙 읽으면서 이것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거기 특별히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것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에 한번 좀 볼게요.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포함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합니다. 추가 제외하고. 장부상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제 토지 취득이 없어가지고.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형이 동생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다, 시가초과액,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하지만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또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예외가 있어요. 이월과세 특례중될 때는 포함된 예외가 있지만 원칙으로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 안 해요. 또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로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 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미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함하지 않고, 또 대금 지급의 지연이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된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감가상각비, 현재가 차른 자금 상가액은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할 때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까, 보유할 때 이번에 팔면서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포함하지 않고요. 수익적 지출액, 도장비용, 방수비용, 도배장판 비용 같은 이런 것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표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이 표에 별표시를 딱 하고 쭉 여러분들이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막바지로 오고 있습니다. 추계 결정에 의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자, 취득가액을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은 가필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거기 바탕색 회색 박스 안을 보세요. 계산식을 보니까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결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럴 때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우리 토지 건물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가의 3%고 미등기는 0.3%,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몇 프로? 7%. 나머지 몇 프로? 1%. 그래서 3, 7, 1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노피로 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당 기준가에 7% 돼 있고 미등기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잖아요. 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7% 적용해요. 공제율, 필요경비 공제율을. 근데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요거, 자, 여기 7%에서 제외하니까 몇 프로를 적용하겠어요? 1%. 나머지 1%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 아니 그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을 건데, 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공제율이 7%고요. 등기되지 않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몇 프로? 1%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면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3, 7, 1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요. 자, 취득가액을 매각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아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 합계가고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가 비교해서 2의 금액이 더 크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 요거 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양도비용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산 취득 이게 아니라 요거하고 두 개 비교하는 거 아닌가요?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필요경비 예산 공제하고 실제는 자본적 이거 비교한 게 아니라 이거 합한 금액이에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 합한 금액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게 더 큰 게 있냐고요? 이렇게 한 거,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 거보다 큰 게 있냐고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맹지를 취득했는데 진입 도로 없어가지고 뭐 도로 시설한다거나 막 사방 사업 같은 거 하면서 하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취득한 가격보다는 이런 가격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직 팔기 전이고, 자, 그래서 토지 가치가 많이 증가하기 전인데, 근데 취득가액은 얼마 안 되고 실제 이번에 파는 가격도 아직은 얼마 안 되고, 근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 환산 취득가액은 뭐로 하는 거예요? 기준 시가로 하기 때문에 기준가.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냐? 이따 문제 나오지만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자, 없으면 매매사락의 감정가,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 환산 가격으로 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는 환산 취득 가격으로 하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큰 수예요. 기준시가는 작아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오니까 환산 가격은 좀 커져요. 그래서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는 이게 이번에 실제 양도한 가격이고요. 이번에 파는 가격이고,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실제 취득한 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커져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원래 이만큼인데 이렇게 되니까 요만큼을 이득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건물 짓고 나서 5년 내에 팔 때 이거로 취득가액을 정하면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환산 가격으로 하더라도 실제 양도 가격보다는 그 시세보다는 낮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요게 기준시가가 굉장히 작을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합친 금액보다요 기준시가가 워낙 작으면 그러면 실제 이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인 거니까 저보고 막 그런 경우가 어떤 거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 예를 일일이 제가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대충 그런 경우다 이렇게만 알고,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고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어디로 가시냐면 문제 237페이지 50번 문제는 뭐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거는 뭐 그냥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 과정이요. 우리 어떻게 푼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1번 가, 필, 차, 장, 소, 기, 과 맞잖아요. 2번 보세요. 차, 소, 가, 과 말도 안 되죠? 3번 가,
과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51번 문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양도소득금액 가필차장소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맨 마지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필차장소니까 장특공제. 여러분 읽어보시고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 문제 238페이지. 소득세법상요, 국내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단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며, 실지 양도가액과 실지 주간가액이 증빙 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임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니까요. 1번이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거래가액, 자산을 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 장특공제, 기본공제. 자, 기납부세 어떤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세표준을 구할 때요. 여러분 보세요.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우리가 가필차상 소기과 해가지고 저기서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그럼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구하기까지 앞에서 빼는 것들이 이제 필요경비, 가필차장, 장특공제, 소기, 기본공제 이렇게 앞에서 빼는 것들이 과세표준금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거지. 과표 결정됐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해요. 구해진 산출세액에서요. 요까지만 시험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요. 세액공제할 게 있으면 공제세액을 빼고요. 또 감면 받는 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요. 자, 산출세액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구해진 결정세액에서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정도는 게 있으면 합해요. 그러면 우리가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해요. 구해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 앞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빼요. 자, 기납부세액을. 그러면 우리가 양도세 납부할 세액을 구해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가필차장 소기과하고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 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과정까지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자,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빼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과세표준 크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뒤에서 계산되는 것들은. 그래서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당연히, 또 세액공제액이나 감면세액은 당연히 과세표준 금액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에? 여기 뒤에서 빼는 것들은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빼는 것들이잖아요. 필요경비나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나 이런 것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24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매매사가액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가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이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추계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추계결정 경정. 그 다음에 2번 매, 감, 환, 기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렇죠? 3번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그렇죠?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당해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의 포인트죠. 역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으로서 인정되는 감정가의 평균액을 말하고요. 5번이요.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에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만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뒤바뀌었죠? 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경정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5번 정답이고요. 54번은 매가만기 찾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55번 문제 별표시입니다. 26회 때 문제인데요. 55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 2012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요 2020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1번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 예. 자, 에 따라서 순칙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과로 한다. 매, 감, 환, 기에 되는데 딱 보니까 매, 환, 감, 기 순차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매환, 감기입니까? 아니고 매, 감, 환기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해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고,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자본적 주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한다. 추계해서 그럴 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가만기를 적용할 때는 매가만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적용하고요.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토지잖아요. 문제가 등기된 토지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371에서 몇 프로? 3%입니다.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죠.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의 3% 맞습니다.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넘어갑니다. 56번 문제도 별표십니다.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29회 때 지문에 한번 나왔지만 정답 지문이 아니었고요. 그때 29회 때 나왔는데 또 이렇게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잘 보셔야 되고.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 올해 증축이 추가됐다고 그랬습니다.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요.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을 몇 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할 때 5년 내에 해당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증축은 증축의 물 한정해서 또는 자 산출세계예요, 양도가액이에요, 건물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해당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몇 프로요? 100분의 얼마? 5 해당 금액을 결정세계 더한다. 즉 5% 가산세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계 없는 경우에는 적용해요, 적용하잖아요. 산출세계 없을 때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든 뭐로 나오든 키워드가 되는 핵심 포인트는 다 가로넣기로 했으니까 꼭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57번 문제 봅니다. 28회 때 문제였어요. 이게 아이고, 자 얼마 시간이 제가 4타임으로 원래 끊으려서 하려고 했는데 광고도 있고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3타임으로 가려고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몇 문제만 더 풀고 몇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제가 그 핵심 중요 지문 정리는 이번 주에도 나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 지문 정리를 제가 원래 기존에 파일 돼 있는 거, 원래 기존에 파일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제가 특별히 또 좀 더 올해 시험에 맞춰서 30일에 시험 맞춰가지고 중요 지문들을 일부러 첨삭을 가하면서 집어넣고 새로 또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중요 지문들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키워드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PPT로 다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오늘 4타임 갈까 그랬는데 광고 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3타임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제 문제만 몇 문제만 더 풀고 마칠게요. 오늘 자 길어졌기 때문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번이요.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 모두 등기됐어요.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예?
자, 여러분 종합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종합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개 자산 양도할 때 기본 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순서부터 차례로 공제해 줍니다. 감면소득 금액 외 양도소득 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맞습니다. 2번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어떻게 한다? 다 배제합니다. 3번이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정받는 경우에 장기 보유불능제 보유기간은 그 자산 증여자가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산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배워요. 4번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가 3억이래요. 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는데, 자, A법인은 이 거래에 관해서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했다. 자, 여러분 아까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양도하러 본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답은 쉬웠어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 감, 기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이 한다. 항상 뭐가 불분명하다 하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건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뭐예요?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 안 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 어떻게 합니까?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환산 취득가액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정답 쉬웠고요. 답은 58번, 59번 문제 오늘 풀어보고요. 풀고 58번, 59번 문제 풀고요. 좀 제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그냥 뭐 길게 마칠게요. 일단 쉬고 그 다음에 몇 문제 좀 더 남았는데 쉬는 게 아니라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세 타임으로.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문제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계속 길게 할게요, 여러분들. 자, 58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맞잖아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뭐라고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맞죠, 여러분들? 계산 구조를 필요경비 산정 원리. 2번이요. 취득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 순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이 경우 추계 순서는 매, 감, 환에 의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거요.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없으니까 기준시가란 말이 없다고 해도 매감환 맞습니다, 여러분들. 납세문자가 일반적으로 신고할 때는 이렇게 해요, 원래. 매감환 기준시가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매감환 맞습니다.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무조건 기준시가에 따르고 4번 취득가액을 추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가액을 매감환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뭐 한다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5번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가액 중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과 자본적 지출 및 양도 직접 비용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기준시가 때문에 틀렸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과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계산공제 합계액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런 거지 기준시가로 할 때는 자 매매사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로 할 때는 선택할 수 없어요. 자 특별히 취득가액을 뭐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법에서 그렇게 정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5번은 기준시가 때문에 틀린 것으로 하시고요. 59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오늘 별표시합니다. 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에 의해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취득에 관한 쟁승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비용이요. 단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하고 도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소유권 확보에 들어간 소송 비용 같은 거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형이
동생 1억짜리 시가 1억짜리 1억 5천에 샀을 때 시가 초과액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할 때 당해 이자액 상당액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예? 거래 요것은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라는 이자는 포함한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의 계산 시에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이중공제 방지원칙을 또 올려야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5번이요. 지적재주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X입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이고요. 자, 다음 주에 60번 문제부터 해가지고 자 풀어드릴게요. 제가 다. 자, 다음 주에 60번 문제부터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풀고 이제 시작할 때 풀고 계산 구조 자 이룩합니다. 장특공제, 기본공제, 세율 등 중요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문제 나머지는 다 풀어보세요. 오늘 다 배운 부분이니까 그 양도세 계산 구조 전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아니 이건 풀어보세요. 읽지 말고 풀어보시고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구조 2부터 그 납세 절차까지는 저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읽어 오시면 됩니다. 시간 되실 때 읽어 오시면 돼요. 안 풀으셔도 되고 그거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